자, 페이지는 124페이지고요. 우리는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지금부터 이제 요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먼저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거 배울 거고, 효율적으로 쓰자. 손실 에너지 조금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줄이자.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걸 배울 건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새롭게 등장한 에너지, 이걸 신에너지. 그다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이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지구 온난화라든지, 그치? 화석 연료를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얘네들은 매장량이 무한하지 않죠. 유한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도 조금 인간이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쓸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요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게 요걸 발전시켜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고 나와 있는데,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일반적인 상식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모든 에너지는요, 대문자 2라고 쓰죠. 대문자 2라고 씁니다. 그때 이 대문자 2로 쓴 이 에너지의 정의는 이거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뭐하고 하는데,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 이동거리가 생겨, 그러면 일한다라고 하는 거죠. 됐지? 그 다음 요 에너지는 에너지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무조건 단위는 줄줄 외워라. 줄을 사용합니다. 맞아요? 그 다음 이 줄은 힘의 단위 뉴턴에다가 이동거리 단위 미터하고 같다. 그래서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이다. 이건 중3 과정. 그렇지? 우리는 그냥 줄만 외우시면 됨. 됐죠? 그 다음 저거 말고도 또 에너지하고 똑같은 단위들이 있어요. 경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열 에너지 같은 경우는 킬로칼로리 이런 것도 씁니다.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 전기 에너지 사용한 총량 구할 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런 걸 배웠어. 전력량. 그치? 와트시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것도 에너지 단위로 쓰기도 해요. 알겠니? 근데 하지만 보편적인 단위는 줄이 짱이야. 알겠죠? 자, 그때 요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하는 녀석에 따라서 에너지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2번 여러 가지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일을 하는 녀석이 물체인데, 물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 움직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운동한다라는 얘기는 속력이 있다는 얘기죠. 시간당 이동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하기 때문에 속력 때문에 생긴 에너지, 즉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운동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물체가 특정 위치에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빔 프로젝트, 요거 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근데 얘가 지구가 갑자기 우리 동네 땅덩어리가 막 흔들려. 너네 추석 때 동네에 흔들렸다며. 그치? 난 제주도 있어서 몰랐어. 근데 흔들렸다고 하더라고. 그 흔들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흔들흔들 하겠지. 흔들흔들 해가지고 그냥 흔들흔들이 아니라 졸라 개 많이 흔들흔들을 거리고 있어. 근데 나는 여기에서 낮잠 자고 있어. 무섭겠냐 안 무섭겠냐? 무섭죠? 왜 무섭지? 얘 떨어지면 내 얼굴을 꽝 부딪혀서 내 얼굴이 아야아야 하잖아. 맞지? 그래서 위험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특정 위치에 있으면 그 위치에 따라서 나중에 잠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그걸 뭐라고 불러?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불렀던 게 실제는 포텐셜 에너지의 줄임말이야. 알겠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 얘네들은 전부 지구 중력에 의해서 얘네하고 얘네가 마구마구 바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위에 있던 녀석, 요게 무슨 에너지 갖고 있다고 했어?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아래 녀석을 던져 올리면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속력이 점점점 줄어서 어느 순간 점점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 운동과 포텐셜 에너지를 마구마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힘력자를 써서 역학적 에너지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과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 종류만 따지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뭐 전기가 운동, 운동이 전기할 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전기가 역학적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왜?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이 들어가 있으니까. 됐죠? 자, 그다음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전기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에너지야. 알겠어?
전기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전기가 흐른다? 전기를 띤 최소 입자들이 있을 거야. 전하를 가진 최소 입자들이 바로 전자 이런 애들인데 얘가 이동할 때 공급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실제 누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죠. 원자핵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럼 파동 에너지라고 돼 있어. 진파동이 무엇입니까? 전파되는 거야. 뭐가? 진동이. 진동과 진행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그 진동, 떨림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게 바로 파동이고요. 이 파동, 떨림의 주변으로 진행될 때, 전달될 때 이 떨림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네? 그게 바로 파동 에너지야. 근데 이 파동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빛과 나머지. 소리라고 써 있지만 이 소리가 아니라 그냥 나머지라고 외우시면 돼. 근데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소리가 있으니까 소리라고 쓴 거지. 얘들아, 이 빛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 전자기파. 됐어? 빛을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해?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야. 이때 이 전자기파 안에 니들이 알고 있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오케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그다음 감마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전부 다 들어가. 그런데 얘네들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원래는요, 원칙적으로 파동에서는요,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원래 파동에서는요, 진동을, 떨림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센스가 없는 거야. 눈치가 없는 거야. 어? 다시 한번.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매질. 알겠어? 근데 얘는 유일하게 매질이 없어도 돼. 매질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매질이 없는 게 제일 빠르고요. 매질이 있어도 가능하거든. 매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느려져. 알겠니? 그래서 요 빛은요, 이름이 왜 전자기파인 줄 알아?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 때문에 발생한다 해서 전자기파야. 알겠니? 그 다음 얘는 매질이 없어도 되고요. 있으면 전달 안 돼? 아니, 돼. 하지만 속도가 느려. 근데 밑에 있는 요 소리 같은 애들이 있죠. 이 소리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음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 음파. 그 다음 음파 중에 안 들리는 소리가 초음파.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니? 근데 이 소리 같은 경우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 매질 없으면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내가 우주복을 벗고 니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난 일단 죽기 전에 내가 소리 지를 수 있어, 없어? 소리 못 지릅니다. 왜? 소리를 전달시켜주는 매개 물질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알겠니? 나 얼마 전에 유튜브 쇼츠에서 하나 봤는데 몰래카메라. 야, 여기 들어가 봐. 소리가 다 안 들려. 그래가지고 사람이 거기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 다음에 딱 나와가지고 이제 딱 문 딱 열면서 이제 야, 너 들어가서 얘기해봐. 안 들려? 야, 여기 완벽한 밀폐된 공간이야.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막 이제 얘기하는 거야. 나 니들 졸라 싫어, 개싫어. 막 얘기하면 씩 웃음이 나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 다 들었지. 그치? 와, 그런 거 쇼츠에서 왔는데 웃기더라고. 그걸 속는 사람이 있더라. 그치? 바보 아니야, 바보. 연기가 근데 리얼해. 리얼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을 거야. 자, 아무튼 이 소리는요, 반드시 매질이 필요해요. 얘는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는 또 뭐가 있을까? 파동 에너지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뭐 지진파도 파동이고요. 그다음 소리도 있고 음파라고 있죠. 초음파도 되고요. 그다음 물결파, 파도 치는 거 있죠. 그것도 됩니다. 걔네들도 전부 매질이 필요하다. 그다음 열에너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열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요 열에너지를 받으면 물질은 온도가 바뀌든지 상태가 바뀌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물체의 온도와 상태를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열에너지라고 하고, 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이거는요, 재밌는 게 있어. 요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요, 항상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에요. 자, 화학에너지, 화학결합이나 분해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달되는 에너지, 그걸 우리가 화학에너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핵에너지, 원자핵에 숨어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원자핵끼리 반응하는 걸 우리가 일명 핵반응이라고 하는 거거든. 핵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핵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벼운 원자핵이 부딪혀서 무거운 원자핵 되는 거, 핵융합. 융합이란 말은 붙인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무거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져. 맞아?
그런 걸 우리가 핵분열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우라늄 같은 걸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하잖아. 그거는 핵분열에 해당돼요. 그럼 우리 태양 내부에서 태양 중심부 핵에서는 수소 수핵 융합이야 분열이야? 융합이죠. 그치? 그러면서 헬륨으로 바뀌죠. 됐니? 그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핵 반응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핵에너지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린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문제는 이 에너지들의 종류 많잖아. 그치?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울 거야? 아니죠. 생각하시면 되겠지. 일단 에너지 종류엔 뭐가 있느냐? 대충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런 에너지를 가진 애들이 바로 주변에 널려 있을 때 한 에너지는 그 에너지 형태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가 있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에너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너지가 전환될 때는 반드시 쓸모없는 에너지가 나와요. 쓸모없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가치가 없어. 알겠어? 사용하기가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반드시 이 사용하기 힘든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손실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 손실 에너지는 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됩니다. 알겠니? 근데 이 손실 에너지는요, 어쩔 수가 없어.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바뀌면 무조건 발생해. 알겠어? 그래서 A란 에너지가 한 100개 정도 있었어. 처음에 A란 에너지가 몇 개 있었다? 100개. 이 에너지를 내가 B란 에너지로 사용하기 어려운 꼬라지를 쉬운 꼬라지로 바꿔줄 거야. 됐어? 근데 이 100개 에너지를 100개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게 불가능해. 내가 100개 공급하잖아? 그러면 겨우 70개, 80개, 60개, 50개, 20개 이거밖에 안 돼요. 알겠니? 이렇게 바꿔. 그러면 지금 현재 30개가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긴? 손실된 거야. 마이너스가 30. 그치? 하지만 이 손실된 에너지는 에너지야, 에너지 아니야? 에너지 맞아. 대신에 어떤 에너지야? 사용하기 쉬운 에너지가 아니라 어려운 에너지야. 어려운 에너지까지 포함을 하면 100개 에너지가 30 더하기 70이니까 100개. 전체 에너지 총량은 유지되는 거지. 총량만 유지되지 사용하기 쉬운 에너지꼴은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아껴 쓰라고 해. 펑펑 쓰라고 해. 아껴 쓰라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 니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빛에너지, 열에너지 직접 이용하기 쉬워? 어려워요. 그래서 뭔가를 바꿔 쓰잖아. 그럴 때 반드시 손실이 생긴다. 이게 3번 손실된 거는 내가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거야. 그 노력이 바로 뭐야? 효율적으로 써보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을 따로 배우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에너지 전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너지 전환은요, 중3 때도 배웠을 거야.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고, 왜 다른 형태로 바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거나, 그렇죠? 어떤 제품, 어떤 제품, 기계를 돌리거나, 그렇지? 이럴 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사용하게 될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에너지 전환할 때 반드시 뭐가 발생한다? 사용하기 힘든 형태가 같이 나온다고. 그걸 뭐라고 불러? 손실 에너지.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열기관.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 열 에너지로 바뀌고, 핵 에너지가 원자로 의해서 열 에너지로 바뀐다. 그 열 에너지 가지고서 무슨 짓거리 합니까? 물 끓이죠. 맞잖아. 물을 끓이면 물의 운동 에너지가 또 뭘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지. 근데 바뀌고 바뀜에 따라 중간에 사용 못하는 에너지가 100% 생겨요. 100%. 100%. 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핵융합이건 핵분열, 지금 핵분열하고 있지만 핵융합 같은 건 연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핵융합에 의해서 열이 나오건 핵분열에 의해서 열이 나오건 그 막대한 열 가지고 무슨 짓거리 한다고? 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사용하기 힘드니까 전부 물 끓여버려요. 그 물을 끓이면 물이 뭐가 돼요? 수증기. 수증기 가지고 뭐를 합니까? 터빈 돌리지. 그러면서 전기 발생하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일까? 그렇지? 참고적으로 최초의 증기기관도 뭐 한 거야? 석탄, 석유, 특히 석탄이죠. 석탄 같은 걸 가지고서 열을 낸 다음에 뭐 했어? 물 끓였잖아. 그 방식 그대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선생님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후에는 물 대신에 뭘 사용할 거야? 내가 볼 때는 200년 후에도 물 끓일 것 같은데. 진짜. 이 물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요,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 따로 설명할 게 없다. 그다음 하나만 설명하면 요거. 이 전기 에너지 만들 때 발전이죠.
태양 전지 빼고 연료 전지 빼고 나머진 전부 전자기유도지. 그치? 그런데 요 새끼하고 요 새끼는 전자기유도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 요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곧장 바꾸는 거야. 얘는 뭘 사용하는 거야? 광다이오드를 사용해. 알겠니? 그래서 여기서 쓸 거야.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다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곧장 바꾸는 게 연료전지. 일명 수소 연료전지야. 이 수소 연료전지도 역시 전자기 유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어?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 발전은 전기 에너지 사용합니다. 아니, 전자기 유도 사용합니다. 즉 발전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에너지 보존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새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전체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거? 얘가 만약에 100개 에너지가 있었어. 100개 에너지 가지고서 연에너지 발생해. 하지만 중간에 주변으로 새는 에너지가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했지? 손실 에너지. 손실 에너지를 포함해서 전체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 그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조심할 거는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은 틀리다는 얘기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역학적 에너지를 구성하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서로 마구마구 바뀐다라는 거야. 이름만큼 감소한 만큼 증가한다.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고, 그게 만약에 성립하려면 공기 저항이나 마찰, 손실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해야 돼. 실제 세상에서는 성립이 돼야 안 돼. 절대 안 돼. 실제 세상에서는 에너지 보존은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안 된다. 까먹지 마.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두세요. 손실된 에너지도 에너지야. 단 사용하기 힘든 형태. 됐죠?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에너지 효율을 따지는데, 이 에너지 효율은 왜 따진다고 했어? 하나의 에너지에서 다른 에너지로 바뀔 때 분명히 손실이 발생해 안 해? 하죠. 내가 원하는 목적은 뭐다? 손실 에너지가 적어야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야. 이걸 뭐라고 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런 말 좀 알아두셔야 돼. 이런 말 알고 있어야 돼. 효율이 높다. 효율을 우리가 E라고 씁니다. 효율이 높다라는 말하고 동의어는요. 손실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조금 발생한다. 같은 표현이야. 이거 알아두셔야 돼. 내가 100개의 에너지를 공급했을 때 얼만큼 사용하느냐? 야, 100개를 집었는데 1개 사용한대. 갖다 버려야지 이런 거. 낭비되는 게 99개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야, 내가 투자를 할 거야. 그렇지?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버는 돈이 만약에 하나도 없어. 당장 투자를 멈춰야 되니 아니면 계속 지속해야 되니? 맨날 마이너스야. 주식하고 똑같아요. 야, 집어넣은 돈이 100만 원이라 하자. 그치? 근데 이 100만 원을 집어넣는데 맨날 뭐 보면은 빨간불이야, 빨간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럼 100만 원의 원금이 지금 뭐가 됐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30%면 70만 원 됐다는 얘기지. 그치? 돈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지. 이거 투자를 당장 멈춰야 돼, 존버해야 돼. 이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치? 맞아? 근데 내가 그래서 존버를 해봤어. 한 10년. 계속 마이너스야. 지금 한 10몇만 원 남아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10만 원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투자 멈추는 게 맞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부터 한번 물어봅니다. 자, 100만 원의 똑같은 돈을 가지고서 내가 증권을 사려고 그래. 그쵸?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어. 똑같은 돈을 가지고서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를 두 개를 100만 원,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집어넣었더니 여기는 하루에 10,000원씩 올라가고 여기는 한 방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 올라가. 그리고 앞으로도 전망을 보니까 계속 올라간대. 둘 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여기는 10,000원씩, 여기는 10만 원씩. 야, 니들 같으면 어느 쪽에 몰빵할래? 야, 어느 쪽에 저기 돈을 집어넣는 게 효율적이니? 이쪽에 있는 100만 원을 빼서 이쪽에 집어넣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니? 맞잖아. 여기 10,000원씩 벌잖아. 여기 100만 원, 10만 원씩 벌고. 맞지? 이런 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람. 오케이? 투자한 게 얼마인데? 거기서 나오는 효과가 얼마냐? 이런 걸 따집니다. 이것도 전부 그런 개념이야. 내가 공급한 게 100개 에너지를 집어넣는데 사용하는 걸 1개밖에 사용을 안 해? 그럼 99개는 날렸다는 얘기잖아. 이런 걸 왜 써야 돼? 갖다 버려야지. 근데 내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제품인데 100개 에너지를 줬어. 그랬더니 하는 일의 양이 우와 60%짜리야. 그럼 60개 일을 한다는 얘기야. 아까보다 60배가 올라가죠. 맞죠? 얼마나 좋냐. 그런 걸 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사용한 거, 내가 공급한 에너지분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 그걸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고 곱하기 100은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알겠어? 그래서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효율은요. 누가 니들한테 효율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앞으로 쓱 구해요 라고 외우시면 돼요. 효율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한다? 쓱 구하시면 돼요. 왜 쓱입니까? 잘 봐. 쓱의 기억은 공급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옷은 사용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에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일을 한 게 곧 사용한 거예요. 요 사용한 에너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해? 일한 거, 일한 양. 됐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여기 보세요. 에너지 효율 어떤 제품이 하나 있었는데 공급한 에너지를 내가 만약에 100개를 집어넣었어. 100개, 100줄. 이게 공급한 거야. 공급. 그 다음 얘가 이제 일을 하겠죠. 여기서 일을 했어. 일을 얼만큼 했는지 봤더니 60개 일을 했대. 60줄. 됐죠? 이게 유용하게 사용한 거죠. 그럼 반드시 이 차이만큼 뭐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손실 에너지가 발생했을 거야. 그래서 손실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얘는 40줄에 해당된다. 맞죠? 되니? 그러면 이 에너지에 효율 구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라고? 쓱 구하시면 된다고. 효율 2는 공급한 거 얼마야? 100. 사용한 거 얼마야? 60. 그 다음 곱하기 100 안 할게요. 그러면 약분되니까 이건 얼마라고 쓰면 돼? 0.6. 됐죠? 됐니? 이해됐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효율이 0.6이다 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바로 뭐냐? 잘 봐. 흡수한 에너지가 있으면 무조건 방출한 에너지가 있을 거야. 흡수한 에너지가 있으면 방출 에너지, 손실 에너지. 그 다음 이 흡수한 에너지하고 방출 에너지 차이만큼 효율이 발생합니다. 뭐가? 효율이 발생해. 그 효율이 바로 한 일의 양이야. 맞아요? 됐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가 나왔어? 0.6이 나왔어요. 맞니? 그럼 0.6이 나왔으면 내가 공급한 게 1이었다면 방출한 게 0.4고 한일량은 0.6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요 세 개 중에서 한일의 양 효율이 바로 나온다? 그럼 이 효율 가지고 흡수량과 방출량의 비율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 그래서 이걸 비율대로 이쁘게 쓴다면 이대로 문제 풀어도 되지만 5대 2대 3의 비율이 나오지. 맞죠? 됐지? 그럼 5대 2대 3의 비율이 나오니까 만약에 내가 공급한 게 250줄이야. 몇 배야? 몇 배야? 50배. 그러면 방출한 거 얼마야? 150배. 한일량 얼마야? 150.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내가 만약 공급한 게 500이야. 됐지? 그럼 이 비율 그대로 유지되니까 100배잖아. 이것도 100배. 200만큼 어떻게 할 거야? 방출할 테고. 요 차이만큼 한일량이 생길 테니까 300줄의 일을 하겠네요. 이해되니? 됐어? 요게 바로 효율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효율 문제가 딱 나오면 너네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 효율이 딱 나왔다. 흡방 1. 흡수한 양에서 방출한 양 빼면 한일량과 같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흡수한 양이 곧 1 더하기 방출한 양이다. 요게 처음의 에너지고 요게 나중의 에너지다. 처음 에너지의 총량과 나중의 에너지의 총량이 똑같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이해됐니? 그래서 앞으로 요거 문제 풀 때 무진장 많이 쓸 거야. 이거 이렇게 푸는 방식이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문제 푸는 방식이야. 난 1학년 방식으로 안 풀어요. 알겠지? 알아둬야 된다. 자,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 나왔어? 그러면 너희들은 요거 써놓으시면 돼. 흡, 방, 일. 요 2일이 곧 뭐에 해당되는 거야?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를 우리가 1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0.3이 나왔어? 그럼 1, 0.7, 0.3 이런 뜻이야. 그럼 비율로 따지면 10대 7대 3의 비율이 나오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겠지. 이건 내가 마음대로 한 거야. 만약에 여긴 1이고 여기가 0.5야. 그럼 얘는 얼마로 바뀌니? 0.5로 바뀌죠. 그럼 잘 봐. 효율이 0.3에서 0.5로 증가하니까 방출한 에너지도 줄어드네. 그치?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 효율이 높으면 손실은 줄어든다니까.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 꼭 나온 자료에서 자동차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효율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자동차의 목적은 뭐예요? 달리는 거죠. 선생님, 전 자동차 안에서 뭐 음악 듣고, 그치? 뭐 별거 뭐가 다 하는데요. 아유, 그런데 못 달리면 그건 자동차가 아니야. 갖다 버려야지. 알겠어? 야, 라디오 안 나온다고 자동차 내가 그거 타고 서울 못 가냐? 갈 수 있잖아. 그치? 라디오 안다는 건 잠깐이지만 못 달려? 그거 미친다. 알겠어? 되니? 자, 그래서 자동차의 목적은요, 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즉 화석 연료 중에 우리가 석유를 집어넣죠? 100개를 집어넣었어. 근데 이 100개를 가지고 요 엔진에서 뭐를 하죠? 열을 발생시키지. 폭발을 하잖아. 그치? 그 열을 발생시키면서 그 열 가지고서 여기 있는 엔진이 가동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바퀴가 돌아가. 근데 100개 에너지 집어넣었더니 운동 에너지가 얼마래? 이거죠. 이게 한일이야. 이게 뭐야? 이게 공급하는 에너지. 그럼 이거 효율 몇 %야? 25죠. 100분의 25. 맞잖아. 그치? 25야, 25. 0.25에 해당되는 비율이야. 맞아? 그럼 손실은 얼마 발생했다는 얘기야? 한일량이 25%면 손실은 75%. 이게 실제 자동차입니다. 이거 실제예요, 실제. 이게 실제 자동차야. 알겠니? 너네 휘발유 자동차가 있고, 혹시 디젤 경유 자동차라고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엄마 차나 아빠 차가 예를 들어 SUV야. 좀 높은 차들 있잖아. 뭐 축제 차량 알지? 까니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아니 소랭이 뭐 이런 거 몰라? 그런 차들이야. 그러면 경유차인데 그 차는요 약 40까지. 알겠어? 그러면 석탄은 안 쓰니까 석유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라고 하는 거다. 엔진이 안쪽에 있어서, 제품 안쪽에 있어서, 그치? 안내자야. 연소가 안에서 일어난다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에너지 효율은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낮은 편이죠. 맞잖아. 그래서 이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게 일단 첫 번째, 이런 자동차에다가 뭘 붙여? 전기 모터를 붙였지. 전기 모터를 붙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어차피 얘가 돌아가면 이 자동차 안에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발전시켜주는 제너레이터가 있어, 발전기가. 그래서 이거 뒤에 이 배터리 팩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전기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자동차가 저속이라든지, 그치? 아니면 오르막길 같은 힘 딸리잖아. 그럴 때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해줍니다. 알겠니? 그런 자동차를 뭐라고 해? 두 개의 심장. 전기 모터도 있고 엔진도 있어. 그걸 뭐라고 해? 들어본 적이 없네. 우리 여학생들은 그래. 그러니 여학생들은 자동차에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남학생들은 알지 않을까? 인성아, 그런 자동차를 뭐라고 해? 그치? 하이브리드. 그게 하이브리드예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부터는요, 뭐가 좋으냐? 어차피 오르막길에서 밑으로 내려와. 그치? 엔진 작동 안 해도 내려올 수 있지. 맞잖아.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로 다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회생제동이라고. 그다음 이뭐 말고 에너지 효율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게 있죠. 요새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전기자동차. 일명 전기차. 맞잖아. 전기차는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아요. 버려지는 에너지가 조금밖에 없다는 얘기야. 야, 100%짜리는 없다. 참고적으로 알아둬.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열기관이 있어요. 열기관은 방금 전에 위에 있던 엔진 얘기하는 거야. 엔진. 알겠니?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해?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엔진이라고 합니다. 엔진. 자, 첫 번째, 외연기관이 있고 내연기관이 있어. 외연기관은 뭘 얘기하는 거야? 연소가 바깥쪽에서. 내연기관은 연소가 안쪽에서. 됐죠? 근데 오늘날 쓰는 건 이거. 옛날 거, 요즘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봐봐. 여기 Q1, Q2, W가 있어. 이거 조금 알아두셔야 돼요. 얘들아, Q1에서 Q1이 뭐냐? 공급한 총 에너지를 우리가 Q1이라고 해요. 뭐라고? 공급한 모든 에너지를 Q1이라고 하는 거야. 공급한 게 내가 30개 공급했어. 그럼 30줄이 Q1이야. 30줄 한 번 공급하고 좀 있다가 50줄 한 번 공급했어. 그럼 총 Q1은 얼마에 해당돼? 80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되니? 이거 조심해. 공급한 총 전체 열 에너지를 Q1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요 기관 열기관이 작동하면서 방출한 열에너지가 있을 거야. 이때 이 방출한 열에너지가 한 번 방출할 수 있고 두 번 방출할 수도 있겠지. 여러 번 방출할 수 있을 거야. 그거의 총 에너지를 우리가 Q2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Q2는 무조건 0이 안 됩니다. 0이 될 수가 없어. 알겠니? 야, 내 몸에서 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내가 뜨거운데 나오는데 자 머리에서도 나오고 엉덩이에서 나오고 발가락 사이에서 나오지. 그 중에서 나오는 모든 열을 못 나가게 막을 수 있냐? 못 막아. 0이 될 수가 없어. 단 한 개라도 나간다니까? 알겠니? 됐어? 그래서 Q1이 있으면 반드시 Q2가 있어야 돼. 그러면 Q1하고 Q2의 차이가 있겠지? 그치? 그 차이만큼 뭐를 하는 거야?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W는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어. Q1 빼기 Q2.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네? 여기 봐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걸 넘겨봐. 이걸 넘기면 뭐가 되겠어? 내가 100개를 공급해서 30개를 일을 했으면 70개 방출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래서 1번 Q1 때문에 Q1 가지고 일도 하고 방출도 한다.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이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부터 우리는 뭘 따질 거야? 열 효율을 따질 건데 이 열 효율은 엔진,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을 열 효율이라고 불러. 똑같아요. 어떻게 구해? 쓱 구하시면 돼. 어떻게 구한다고? 쓱. 자, 그러면 쓱 구하려면 일단 쓱에 공급한 에너지가 누구야? 얘가 쓱의 기억이죠. 그 다음 사용한 값은 뭐야? 요 한일이 쓱의 COC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해? 열 효율은요 공급한 에너지 부분에 사용한 건 한일의 양. 그쵸? 그래서 얘는 Q1분의 W가 되는 거야. 근데 Q1분의 W에서 W는 Q1 Q2라면 이렇게 쓰지. 그러면 얘는 1 Q1분의 Q2라고 쓸 수 있지.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들어갑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부분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돼. 그래서 얘는 무조건 100%보다 작아. 1보다 작아. 1은 100%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안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 해보자. 이게 안 되는 이유 한번 보자. 자, 지금부터 볼게요. 요게 1이 되기 위해서는 자, 1번 Q1이 무한대가 되면 가능하겠지. 이게 좀 이상하다. 다시. 이게 무한대 기운 거 알지?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니네 Q1이 무한대가 될 수 있을까? 야,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이 한꺼번에 있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 빅뱅 맞죠? 맞아? 그 빅뱅의 에너지를 여기다 갖다 주게 되면 가능하겠지. 맞지? 그래도 불가능할걸? 왜? 빅뱅 때로 되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뭘 듣고 되돌아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어마무시한 열기관을 하나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너의 에너지도 뺐고 너의 에너지 뺐고 너의 에너지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지구에 있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까지 다 이 열기관에 집어넣을 거야. 그 다음 내 것도 나의 생명 에너지까지도. 그치? 그래도 불가능하지. 왜? 모을 수도 없을 뿐더러 모으게 되면 내 목숨이 꼴까닥. 내가 이 엔진을 왜 만들었냐? 그래서 요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쵸? 맞잖아. 그 다음 두 번째는요 2번입니다. 2번은요 Q2가 0이 되면 이게 100%가 될 수 있거든. 그쵸? 이거 무한대분의 땡 그러면 0이잖아 이거. 그치? 근데 무한대가 안 된다고 했어. 그 다음 두 번째 Q2가 0이 되면 된대요. 야 Q2 0 즉 방출하는 에너지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무조건 못 만들지. 중간에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차가워. 열은 사방팔방으로 이동하는데 그걸 다 막을 수 있냐? 못 막아.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 열효율 2는 100%가 안 되는겨. 일이 안 되는겨. 알겠어?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 열기관의 열효율은 1보다 작다. 무조건. 그건 무조건.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뭐가 나와요?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효율을 높이자. 손실 에너지를 늘리자 줄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손실 에너지를 줄이자 그런 얘기예요. 자, 맨 먼저
효율이라는 말이 왜 나와? 한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땐 반드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 항상 뭐가 나온다? 손실 에너지가 발생.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일부가 항상 열 에너지로 전환돼. 여기서 열 에너지가 바로 뭐에 해당돼? 손실 에너지. 근데 이 손실 에너지는 사용하기 쉬운 꼬라지야, 어려운 꼬라지야? 어려워. 뭐라고? 어려워. 사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는 사용하기 힘들어. 그래서 얘는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나한테 이득이야? 아니면 손해야? 손해죠. 그치? 그래서 에너지 총량은 일정되지만 점차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껴 쓰라고. 아니면 쓰긴 쓰되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효율이 높은 걸 써야 된다고.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손실 에너지가 적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한테 경제적 이득을 줘야 돼. 야, 겨울철에 추우면 난로 같은 걸 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 똑같은 따스함을 느끼게 되는 그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하루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오고 하나는 하루에 1,000원의 전기요금이 나와. 예빈아 어떤 거 쓸래? 10만 원짜리, 1,000원짜리. 그래, 그 얘기야. 알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로 이 얘기야. 1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개쓰레기죠. 갖다 버려야 돼, 그런 건. 아니면 남한테 당근하든지.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이냐? 손실 에너지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손실 에너지가 조금 나오는 걸 쓰자는 얘기죠. 됐지? 자,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효율 관리 제도라는 게 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품들은요, 전기 에너지, 가전제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전제품 같은 거, 뭐, 그 다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게 있단다. E라고 써 있어. 이렇게 E라고 써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알겠니? 그 다음 요 E 옆에 보면 1등급부터 보통 5등까지 있거든? 승현아, 어떤 게 좋아? 1등급이 좋은 거야? 5등급이 좋은 거야? 1짜리가 좋아. 5짜리는 안 좋아? 그건 사람마다 좀 틀려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에어컨이 있는데 1등급짜리가 있고 5등급짜리가 있어. 1등급 손실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조금 나오겠지. 단점은 뭘까요? 비싸요. 그럼 5등급짜리 전기 요금은 많이 나오겠지. 그렇지? 하지만 장점이 있어. 싸요. 당장 더 대줄 것 같아. 그렇지? 돈은 없어. 죽어야 돼. 아니면 5등급에서 살래. 5등급을 사야겠지. 이건 선택이야. 그때면 선택이야. 이건 사람마다 개인적 선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1등급짜리 사가지고 나는 유지비를 좀 적게 쓸 거야. 이런 사람이 있고, 야, 어차피 1등급짜리 사용해도 AS 무료 기간 끝나면 바로 고장 나는데 또 돈 들 바에 그냥 나는 싼 거 여러 번 자주 쓸 거야. 뭐 사람의 개인적 선택이기 때문에 알아서 네가 선택하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알겠니? 그게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소비율 등급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얘는 1등급부터 5등까지 있는데 얘가 효율이 높은 녀석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럼 고효율 전기기구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밤중에 교실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요거 뭐지? LED 등이지. 요새는 다 LED 쓰지. 옛날에는 백열등 썼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CF 백열등이 있고 형광등이 있고 LED가 있습니다. 소비 효율 등급은 이렇게 돼요. 이 백열등 같은 경우는요. 100개 에너지 주잖아. 빛은 10개고요. 보통. 그다음 열은 90개야. 그래서 이 백열등은요. 보통 옛날에 화장실 같은 데 많이 달아놨거든. 근데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집 바깥쪽에 있었어. 겨울철 되면 되게 춥겠지. 근데 저 백열등 피잖아. 화장실이 따뜻해. 왜? 열이 그만큼 뿜뿜 나와. 알겠니? 됐어? 그 다음 요 형광등 같은 건 20, 30 정도 돼요. 100개 에너지 주면 20개, 30개가 빛이야. 나머지는 다 열이죠. 근데 요 새끼는 최소한 80%, 90%야. 손실률이 많아요, 적지. 그래서 요새는 다 이거 쓰죠. 왜? 저걸 써야지 똑같은 밝기인데 가격이 유지비가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됐지? 그래서 요새는 요걸 쓴다. 알겠니? 자, 그 다음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까 얘기했죠? 2개의 심장. 평상시 때 아주 저속으로 할 때는 전기 모터로만. 좀 약간 고속으로 할 때는 엔진. 근데 힘 딸려? 오르막길 같은데? 그럼 2개가 동시에.
됐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 하이브리드. 내려올 땐 어차피 내려오는 거, 중력에서 내려오는 거. 야, 운동하잖아.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으로 바뀌죠? 그 운동할 때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서 다시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자. 됐니? 이게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은 마지막 에너지 제로 하우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에너지 제로에서 제로가 뭐냐? 손실을 제로로 만들고 주고 싶다. 손실 제로인데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얘는 여기다 써야 된다. 여기다 써야 된다. 첫 번째, 액티브 하우스가 있고요. 액티브 하우스가 있고요. 플러스 패시브 하우스가 있어. 에너지 제로는요, 에너지 하나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니야. 손실 제로. 알겠어? 에너지 손실 제로. 자, 첫 번째, 액티브 하우스는 뭘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손실난 거 얼마나 손실됐어? 저 20개 날라갔는데요. 그까짓 거 20개 손실됐어? 내 20개 만들어 줄게. 그래서 얘는요, 자체 에너지 생산하는 거. 알겠니? 손실된 만큼 내가 보충해 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집구석에서. 어떻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태양열 발전, 아니면 지열 발전. 그래서 손실된 것만큼 자체 발전, 자체 에너지 생산하는 거. 그게 액티브 하우스야. 그게 여기 있죠. 태양전지, 풍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게 액티브예요. 액티브는 A라고 씁니다. 됐죠? 그다음 패시브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는요, 우리 집에 있는 에너지를 바깥쪽으로 안 뺏길 거양, 다 내 거양, 너한테 안 줄 거양,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중창, 삼중창, 유리도 한야가 아니라 이중유리, 삼중유리.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런 걸 쓰는 이유가 다 이거야. 이해되니?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뭐다? 손실된 걸,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안 내보내면서 손실을 막아주는 거. 이걸 우리가 패시브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열 이용하고 단열재와 열교환기라고 했어. 지열까지 이용하는 건 액티브입니다. 근데 단열재라든지 열교환기로 에너지 손실을 감소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패시브 방식이야. 패시브는 대문자 P입니다. 참고적인 얘기 하나만 더 해줄게.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 너네 시중에서 본 적 있어? 없어? 못 봤지? 못 봤지? 아, 참고적으로 아파트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 아니에요. 아파트는 아닙니다. 이거 보통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몇 세대 좀 사는 그런 타운이 있어. 그런 데에 쓰는데 본 적 있니 없니? 못 봤지? 대전에 두 군데인가? 한 군데가 있어. 형님 여기 충남대학교 있잖아. 그 앞에 죽동이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 하나가 있어. 알겠니? 요거는 따로 하는 거야. 왜 흔하지 않을까요? 건설비가 겁나 비싸. 안 비싸겠어? 야, 보통은 이중창인데 삼중창, 사중창 쓰는데? 장난 아니야. 그래서 많이 못 보는 거야. 그래서 많이 보편화 되지도 않는 거고. 오케이? 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오케이? 토요일에 볼게요. 알겠습니다.